이미 화석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졌고 기존의 시스템이 모조리 좌초자산이 될 위기입니다. 이 인프라 교체의 향후 일자리가 절대 다수고 인프라가 완비될 2040년대에 자본주의가 끝납니다. 비용도 고용도 없는 새로운 이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교체의 재원은 부자 증세, 국방감세, 탄소세, 녹색은행 등이 있고 소비해야 할 분야는 전력, 통신, 교통망, 건물, 농업의 개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인프라 분야의 공공인턴으로 빈곤층이 투입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성과형 입찰에 ESCO가 입찰할 것입니다. 책 글로벌 그린 뉴딜 2019년 9월에 출간되어 한국에 2020년 1월에 들어온 책입니다. 저자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으로 그가 오랜만에 녹색에너지를 다룬 책을 집필합니다. 저자는 충격적인 UN IPCC의 발표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현재까지의 안일한 탄소 감축 목표 정도로는 2030년대에 1.5도 이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 온도를 넘으면 피드백 루프, 악순환이 완성되어 지구의 모든 생물 멸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10년 내에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때마침 2010년대 후반에 태양광과 풍력이 석탄 원전보다 저렴해지면서 2018년, 2019년 각국의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앞다퉈서 화석연료를 떠나 그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 100조 달러가 좌초자산이 될 예정이고 미국 선거에서의 쟁점, 학자들의 탄소세 요구, EU와 미국의 연달은 뉴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인프라가 낳을 일자리들, 향후 2040년까지 2차 산업을 철거하고 3차 산업의 신축이 고용을 리드할 것입니다. 2010년대 아직도 14%인 인류 에너지 효율이 2030년대 60%까지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재화와 용역은 점차 무료화되고 이윤과 고용은 점차 제로화될 것입니다. 2040년 이후에 비영리법인, 조합,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의 절대 다수가 고용될 것입니다. 인프라 2017년 현재 미국은 D+입니다. 3차 산업에 대한 대비도 19위라는 충격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인프라의 노후화가 미국 사회에 4조 달러의 비용, 7조 달러의 손실, 250만 일자리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당별로 정부, 시장의 영역, 규모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뉴딜은 코앞입니다. 세계 9,000개 도시의 사일로식 파일럿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론 데이터. 일자리가 비영리 로컬화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외치는 쪽과 신규 영역을 시장화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으로서 데이터로 돈을 벌려는 쪽이 대결할 것입니다. 2007년 이후 인류는 과반이 도시에 거주하는데 이 도시들이 향후 20년간 센서로 뒤덮일 것입니다. 저자는 향후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데이터로 활용함에 있어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 모델을 추천합니다. 경제의 민주화 2007년에 EU의 그린 뉴딜 발표는 너무 일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자 자연스럽게 상황은 바뀝니다. 시티은행과 세계 재생에너지기구가 좌초자산 충격 발표를 하고 국제노조연맹도 좌초자산 노동자와 공동체를 지원해달라는 센터를 설립합니다. 현재는 발전, 건축, 냉난방 분야가 탄소를 배출하지만 앞으로는 ICT 분야가 급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있어 1%에서 향후 14%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짧은 수명주기의 전자제품들의 제조 과정에서의 수명주기 90%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이 하청 기업들에게 RE100, 선진국의 개도국들에게 탄소 관세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망의 재구축에 있어서는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형태로 분산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녹색 전기는 불규칙성이 심해서 계량, 저장, 송전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여태처럼 도시 내의 발전으로는 도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골로부터 고압의 송전이 필요합니다. 도시 내에서의 발전, 송전, 저장 시설의 설치와 시골 농가의 신규 설치 모두 부동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탄소 경제.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화, 공유화, 무인화 세 가지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2030년에 전기차는 40%에 다다를 것이고 내연기관 차량 회사는 생산량이 70% 급감할 것이 예상됩니다. 먼저 전기화. 매일 석유 중 63%가 차량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40%로 급락할 것입니다. 석유 시추의 투자가 너무 급락해서 2020년대 후반에 마지막 정점을 한번 찍긴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화. 공유 한 대당 소요 10대를 없애서 세계 12억 차량 중에 2.4억 대만 남을 것입니다. 이미 공유가 소유보다 3배 저렴해 향후 10년간 미국 가계의 여윳돈이 1조 달러 생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인화. 비행기처럼 공유 차량들이 오락, 미디어, 광고 장사로 전환할 것입니다. 물류 분야도 센서 보급, 무인화, 기상교통조건의 예측 등으로 보관과 운송 비용이 하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매력 감소. 2050년에도 현 건물의 87%가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중요해집니다. 단열 처리, 난방 전기화, IoT화 등은 돈을 투자하는 족족 일자리가 생겨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 반대로 건물주는 환경 규제로 그 수익이 점점 감소합니다. 영국 기준으로 상업부동산 18%가 규제에 탈락해 영업이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 건물주들의 거부감은 공과금의 감소로 천천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인턴. 3차 산업혁명에 급감하는 타 분야에 대비해서 인프라 분야는 급증할 것입니다.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에 일하던 1,500만 일자리 사람들도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국민 재교육은 2차 대전 때 이미 여성들로 공장을 돌린 바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주정부와 시정부가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인프라 기업들의 빈곤층의 공공인턴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을 예측합니다. 다음은 식량업. 목축업은 지구 면적의 26%와 생산작물의 절반을 먹고 콩에 비해선 20배의 온실가스를 뿜어냅니다. 이에 대한 대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은 식탁까지 생산, 가공, 포장, 유통, 처리 과정 중에 7%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어날 것입니다. 저자는 3가지 농업 방식을 추천합니다. 먼저 유기농. 비료와 농약이 싫다는 감성이 아니라 그것을 제조하는 과정에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피복작물. 검정 비닐을 쓰지 않고 식물들로 덮음으로써 탄소도 포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무경운. 땅을 갈지 않는 상식에 좀 위배되는데 오히려 수확량이 증대되는 농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산업의 대붕괴. 저자가 2028년을 집어서 화석에너지 문명의 종언이라고 삼은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14%가 넘는 순간 화석에너지의 좌초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15%를 돌파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고 미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가 차례로 14%를 돌파할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 피크 시점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기존 인프라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셰일가스. 2014년 셰일 혁명 때 가스가 재생에너지의 불규칙성에 보안 징검다리가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대 유럽에서 미작동 발전소로 좌초되는 모습을 보이며 차라리 그 돈을 전력 저장에 투자해야 함을 보였습니다. 석유, 가스를 캔 지하 공동에 탄소를 포집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도 이미 상업성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현 탄소산업 인프라보다 70% 큰 인프라를 구축해도 겨우 현 매출량의 5분의 1만 포집 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셰일 혁명기에 태평양으로 수출용 파이프를 건설할 계획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됩니다. 파이프가 완공될 2020년대 중반에는 이미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유국들의 고민, 자식 세대에 다시 가난해질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람코 상장, 비전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이 국가사업의 전환을 모색하지만 아직 성과가 모호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매년 세계에 3.5조 달러의 전환이 최소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G20의 태스크포스 팀도 향후 최소 40조의 좌초가 있을 것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저자는 연기금의 움직임에 주목하자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과 달리 노동자들의 연기금이 오늘날의 최고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6, 70년대 일할 권리법, 견실투자 원칙법 등으로 연기금에 대한 지배권을 잃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연기금으로 우리의 목을 치는 투자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연기금을 깨우기로 합니다. 90년대, 00년대 주주행동운동, 사회공헌운동, 지주계열화운동들이 그것입니다. 00년대, 10년대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념과 여론에 휘둘린 연기금이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밀레니얼들이 다시 지지함으로써 환경사회 거버넌스를 따르는 기업들이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2010년대 그린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수익률이 좋아지자 각국의 연기금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합니다. 견실투자 원칙도 과거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률을 보게끔 재해석합니다. 예컨대 자연재해 비용, 사회 외부 효과, 미래세대 출산율까지 반영한 것이 미래의 환경사회 자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통신망 교체에 연 500억 불, 녹색발전에 연 500억 불, 건물 개보수 연 150억 불, 미국 기준입니다. 2020년대 10년간 따라서 최소 1.2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민주, 공화 양당이 공감합니다. 다만 공화당은 주정부 중심, 민주당은 연방정부 중심의 예산을 주장하는데 저자는 2차 산업혁명 때에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했음을 이용하여 후자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의 재원 조달 방안, 부자 증세, 국방 감축, 탄소금 보조의 철회를 듭니다. 선진국들과 미국의 각 주가 도입하려는 탄소세, 녹색은행 등도 좋은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입찰. 기존의 민영화 방식은 인프라를 사기업이 소유하면서 폐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카를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재원 확보, 위험, 수익은 기업이 가지고 소유는 정부가 가지는 성과형 계약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 진화하여 정부 입찰에 맞춰주는 솔루션 컨소시엄 ESCO가 성장합니다. 지자체들이 사일로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도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력망, 발전 설치, 개보수를 알선하고 에너지 절약액을 수익으로 하는 모델을 사업 모델로 합니다. 저자는 앞서의 책의 내용을 23가지 이니셔티브로 정리합니다. 재원은 부자 증세, 국방 감세, 탄소세, 녹색은행, 탄소보조금의 폐지입니다. 소비해야 할 곳은 전력망, 통신망, 교통물류망, 건물, 농업에 대한 대대적 개선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미국 기준 30년 걸렸고 2차 산업혁명이 25년, 이번 3차 산업혁명은 20년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거버넌스. 앞으로 일자리가 급증한 인프라 분야에 공공인턴으로 빈곤층을 지원할 텐데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차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난 EU에서 7차례의 거버넌스를 운영해본 바 있고 지역 시민 300명 규모가 참여하는 피어 어셈블리 모델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마구잡이로 300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금융, 은행, 보험, ICT 전력 설비, 건설, 시설, 운송, 물류, 교통, 제조, 농업, 생명, 여행, 관광 등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2021년 미국 다음 정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는데 10개월을 예상합니다. 6개월마다 정례 회의를 향후 20년간 열어나갈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